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저한테 생겼네요. 아직도 뭐가 뭔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울분이 터집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남편이 먼저 1년 동안은 아이 갖지 말고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해서 그러자 했었습니다. 이후에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고 둘 다 검사해 봤는데 남편이 기형정자가 좀 많다고 하더군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간을 단축하려면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병원 다니기 시작한 지 5개월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일이고요.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잠깐 집에 들르라고 연락하셨어요. 그동안 서로 걱정돼서 연락하고 왕래하긴 했었지만 집으로 오라 하셨던 적은 없었기에 의아했지만 같습니다. 두 분 다 한참 말을 못 꺼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죽은 남편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무슨 말씀이냐 물어보니 몇 주 전에 시부모님께 어떤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남편의 대학 동기이며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이름이 아무개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부모님도 아는 이름이었다고요. 작년 동기 모임 때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고 둘 다 술에 취해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고 각자 사귀던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무 일 없던 걸로 덮기로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을 일절 안 했었다고요. 그 여자는 원래 생리불순이 심해 몇 개월 동안 생리 안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임신을 알게 된 게 5개월쯤이었고 당시 사귀던 남자의 아이인 줄 알았으나 여자가 임신한 시기에 그 남자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 남자아이일 수가 없다 보니 남자와는 헤어졌으며 당시에는 바로 기억이 안 났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과 술에 취해 실수했던 게 기억이 났더랍니다. 바로 연락하려고 했었으나 남편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회복되고 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결국 죽었고 그때는 이미 중절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이는 지울 수 없으니 시부모님께 연락해봤자 자식 잃은 상심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혼자 출산까지 했다는 게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친자 확인까지 하셨더군요. 조송간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외동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아이가 맞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가 치솟고 그 여자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았는데 당시에는 죽은 아들 자식이 죽기 전에 바람을 피워 사생아까지 있다는 사실을 과부된 며느리에게 왜 얘기하시는지가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와이프 배신하고 사생아 만든 걸 굳이 왜 얘기하시냐, 시부모님은 알게 되셨더라도 저한테는 끝까지 숨기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작정하고 숨겼으면 제가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왜 얘기를 하시냐 물었더니 그 아이를 제가 키워줬으면 하신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아이도 아닌 남편이 바람피워 태어난 사생아를 남편도 주거 없는 마당에 제가 왜 키웁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을 못하니 아이를 키워주면 시부모님 유산을 모두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원래 아들이 죽었으니 며느리인 저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손주가 있으면 손주의 보호자로서 손주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여유로우신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 없었고요. 관심이 없다 보니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끝까지 숨기시고 그 유산 그 여자한테 손주 몫으로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여자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입양 보내는 것보다는 자식 하나 없이 먼저 간 아들을 안타까워하실 시부모님 생각에 연락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니 앞으로 평생 보지 못할 뻔했던 손주가 갑자기 생긴 거죠. 본인들은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것 같고 생모는 아이를 못 키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르는 곳에 입양을 보내는 것도 못할 짓 같으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손주 몫으로 줄 유산이면 그냥 그 여자한테 주고 아이 키우라 하시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여자가 유산만 받고 아이를 내버릴까봐 그러지는 못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도 했었고 유산 받고 입 싹 닫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사고로 죽은 손주가 불쌍하다시며 저한테도 불쌍하지 않니? 하시는데 참, 제가 돈에 환장한 년도 아니고 돈 줄 테니 남편 사생아 키우라 하면 제가 넙죽 이해할 줄 아신 걸까요?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돈만 받고 애 안 내버릴 거라는 보장하고 있으세요? 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할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물으니 저희가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하다 아이를 못 가진 채로 남편이 죽었으니 사생아라도 남편 아이니까 받아줄 거로 생각하셨답니다. 또한 자식 먼저 보낸 본인들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받아줄 거로 생각하셨다네요. 저를 얼마나 멍청한 호구로 보셨길래.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저와 남편의 아이지 사생아가 아니다 하니 낳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더 큰 법이라며 생판 남의 아이도 입양해서 잘만 키우는데 결혼했던 남편의 아이니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시부모님 논리예요. 근데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남편의 기형정자 문제로 병원에 다니긴 했어도 남편 아이가 하룻밤에 생겼으니 남편 문제는 아니고 제 문제로 저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일 테고 그 상태로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사생아를 키워 보답하라는 뜻으로 들리더군요. 못 키운다고 했고 앞으로 이 일로 연락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니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살림 차릴 생각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불쌍한 본인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는 키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를 비난하시더군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어서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직 남아있는 남편 짐을 보니 또 울화가 치밀어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따로 말하진 않았는데 남편 죽은 것 때문에 힘들어 하나보다 하시는지 별 말씀 없으시네요. 친정에 도착한 직후에 집 현관 방문자 알림이 떴길래 보니 시부모님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집까지 쫓아왔는지. 그 뒤로도 두어 시간마다 방문자 알림이 뜨더라고요. 시댁이랑 신혼집이 차로 20분 거리라 계속 집에 왔나 들여다보는 건지 그런 행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저히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출근할 정신도 아니라 아예 휴가를 쓰고 친정에 있었더니 월요일 아침 저 출근 시간 전쯤에 또 방문자 알림이 떴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계속 보내길래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아이는 절대 안 키울 겁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지만 저는 무슨 죄인가요? 반대로 제가 외간 남자와 바람피워 임신했더라도 너희 사이에는 애가 없으니 아들한테 그냥 키우라고 하실까요? 남편 죽고 나온 보험금 등은 도저히 제가 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안 받으시더니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안 받으신 건가 싶기도 하네요. 남편 죽고 여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지금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네요. 내일 안에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과 모레 신혼집에 가서 짐 다 빼와야겠어요. 횡설수설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다 보니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죽은 사람 욕보이는 것 같아 주변엔 말도 못했는데 몇 분이나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쓰고 나니 머릿속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네요. 글 쓰고 초반에 댓글 달리는 것 몇 개 보다가 그 뒤로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나서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환해주시고 여러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댓글 중 많이 보인 내용에 답변을 하자면 우선 집은 저랑 전 남편 공동명의였습니다. 보험금은 시부모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의 지정 수익자는 제가 맞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아들을 갑자기 잃으셨으니 그분들께 드리는 게 도리상 맞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대습상 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 몫의 유산을 제가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재혼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의도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재혼하고 잘 살면 그 아이한테도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에 대해서나 전 남편과 그 아이의 친모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전 남편과 그 아이 친모가 오래된 불륜 관계였는지 시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사망했으니 그가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친모가 변명하는 게 사실인지 시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라는 조언도 많이 받았지만 그게 너무 귀찮고 복잡했어요. 하루빨리 이 모든 걸 잊고 원래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로서 받아야 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다 줘버리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돈 없어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 아이가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알아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두 분 다 70대 중후반이고 전 남편은 늦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저랑 전 남편도 나이 차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나 친모에 대해서도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고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빨리 이 모든 걸 잊고 다시 제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글을 쓴 날 저녁 바로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댁에 당장 찾아가시려는 걸 겨우 말렸고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결국 노인네들이 노망났냐며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신혼집에 갔습니다. 전날부터 계속해서 방문자 알림이 뜨던 상황이라 혼자 가는 게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동행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본문에 짐을 빼러 간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당장 친정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필요한 짐을 챙기러 갔던 거였습니다. 글을 좀 오해하게 쓴 것 같아요. 신혼집에 도착해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서 시부모님을 보고 소리치셨고 방에 있던 저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는 나오지 말고 짐을 계속 챙기라고 하셨고 본인은 나가셨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시부모님께 당신들 딸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는데 존재도 몰랐던 사생아를 키우라고 하면 키우겠냐? 라고 따지셨고 시부모님은 손주의 존재를 몰랐으면 모를지 알면서 어떻게 거두지 않겠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들 핏줄은 당신들이 알아서 거둬야지 왜 내 딸이 당신네 핏줄을 거두며 인생을 얽매여야 하냐며 강하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셨고 제가 짐을 다 챙겨 나오자 시부모님은 저를 붙잡으려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끌고 나오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몸으로 막고 서 있던 시부모님이 꽤 힘이 세서 결국 12층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아서 계단을 빨리 내려오지 못하셨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시부모님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아버지 차와는 마주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번호는 시부모님이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부모님 휴대폰에 시부모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두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친정 지역만 알고 정확한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회사는 걱정이 돼요.
전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제 직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문자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죽은 아들 회사 동료들에게 아들 자식이 바람 피워 사생아까지 만들고 죽었다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보냈고 그 이후로 회사에는 찾아오지 않네요.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시부모님이 키우든 친모가 키우든 입양이 되든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부모님 사후 유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도 관심 없고요. 전 남편이 돌아간 후에는 그리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마음이 확실히 정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유도 재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시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함은 전혀 아니고요. 본문에서도 썼듯이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면 제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많든 적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곧 변호사와 신혼집 처분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계속 거기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 아이가 전 남편 호적에 올라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남편의 핏줄인 건 확실하니 나누어야 할 지분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상담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